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태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Masked Auto Encoders are Scalable Vision Runners입니다. 메타, 그러니까 이전에 페이스북에서 카이밍 헌님이 1저자로 참여한 CVPR 22년도 억셉트된 논문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한 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이며 후속 논문들이 많이 나왔던 유명한 논문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이미지 처리팀의 강인아, 안가영, 장보아, 황장훈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인트로덕션, 릴레이티드 워크, 어프로치, 이미지 익스페리먼트, 트랜스퍼 러닝 익스페리먼트,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21년도 당시에 GPT, 버트 등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그 자연어 처리에서 성공적으로 그 사례를 보았는데요. 당시에 버트의 성공 이후에 이 아이디어에 대한 상당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오토 인코딩 방법은 NLP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요. 비전 도메인에서 오토 인코딩을 활용한 연구 성과가 잘 나오지 않자 저자들은 비전이랑 랭귀지의 도메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차이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비전에서 CNN은 줄이었고, CNN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VIT, 비전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이러한 아키텍처에 대한 급은 극복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랭귀지는 그 자체가 매우 의미론적이고 정보 밀도가 높은 신호인 반면에 비전의 경우 그 공간 중복성, 그 파셜 리던던시가 큰 신호로 픽셀 간의 상관성을 따지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입력으로 매핑하는 오토 인코더의 디코더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놓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대표 모델인 버트랑 커저럴 랭귀지 모델의 대표인 GPT를 통해서 NLP에서 성공적인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은 입력 시퀀스의 일부분을 제거한 뒤 해당 부분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자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일반화가 잘 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토 인코딩 부분인데요. 오토 인코딩은 잘 아시다시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인풋을 레이텐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디코더는 레이텐트를 다시 인풋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의 일종으로 인풋 시그널에 노이즈를 가하고 이를 다시 인풋 시그널로 복원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이미지에 마스크를 가하고 마스크된 이미지를 복원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스크드 이미지 인코딩 부분인데요. 마스크드 이미지 인코딩은 마스킹에 의해 망가뜨려진 이미지로부터 표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BEIT 또한 마스크드 이미지 인코딩을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BEIT 같은 경우에는 레이텐트 벡터로 만들기 위해 다리에 그 토커나이저를 따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했다는 것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은 토큰 단위가 아닌 픽셀 단위로 재구성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신생아가 세상을 배워 나가는 과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고 또 무한한데요. 이미지, 랭귀지 또한 그러하고요. 그래서 SS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 자체가 슈퍼비전을 만들어내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하는 목표 태스크가 아닌 라벨링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의된 새로운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요. 이후 이 네트워크를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풀고자 하는 문제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트랜스퍼 러닝하는 방법이 SSL입니다. 그래서 SSL의 장점으로는 풀고 싶은 특정 태스크에 국한된 피처가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커먼한 피처를 잘 추출해내는 러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등장한 이후에 2장 혹은 그 이상의 이미지를 통해 시밀러리티 그리고 디스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방법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파퓰러해졌는데요. 하지만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매우 의존적이었고 마스크도 오토인코딩에서 사용한 오토인코딩 방법은 개념적으로 다른 방법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프로치입니다. 먼저 그 MA는 마스킹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마스킹 부분은 원본 이미지에 VIT를 백번으로 사용하고 레귤러한 서로 겹치지 않는 패치들을 얻고 이를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패치에 마스킹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마스킹 방식은 센터 바이어스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킹 비율은 75%의 수준의 높은 값으로 파셜 리던던시가 많은 그 인접한 패치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난이도를 어렵게 해서 이미지를 잘 학습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코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A 같은 부분은 어시메트릭, 즉 비대칭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MA의 인코더는 입력으로 마스킹되지 않는 비지블한 패치만을 사용을 하고요. 디코더는 모든 패치에 대한 토큰을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비대칭적 구조라고 칭하고 디코더는 인코더 대비 경량화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인코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코더는 VIT를 사용을 했고요. 오직 비지블하고 언마스크드 패치에 대해서만 입력값으로 적용을 하였고요. VIT와 마찬가지로 인코더에서 포지셔널 임베딩이 추가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비지블 패치를 트랜스퍼 블럭을 통해 처리를 하고요. 그 결과를 레코그니션을 위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지블 패치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코더 부분입니다. 디코더의 입력은 인코딩된 비지블한 패치와 마스크 토큰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이 없으면 마스크 토큰은 이미지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모든 토큰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MA 디코더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만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코더 디자인과 무관한 독립적인 디코더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생성은 인코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와 인코더의 그 핵심적인 역할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나온 인코디드 비지블 토큰이랑 마스크 토큰을 함께 학습을 하게 되는데 경량 디코더를 사용함으로써 프리트레이닝 코스트를 줄이고자 시도한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컨스트럭션 타겟입니다. MA의 리컨스트럭션 타겟은 마스크드 패치 영역의 픽셀이고 민 스퀘어드 에러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버트와 동일하게 비지블 패치에 대해서만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하지 않고요. 그 마스크드 패치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플 임플멘테이션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 포지셔널 임베딩이 추가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모든 인풋 패치에 대해 토큰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 토큰 리스트를 무작위로 셔플을 진행한 뒤에 그 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코더를 거치게 되면 마스크 토큰 리스트를 인코디드 패치스의 리스트에 추가를 한 뒤에 전체 리스트를 언셔플하여 타겟이랑 동일한 형태로 맞춰주는 시퀀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로 인해서 특별한 스팔스 오퍼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아 효율적이다라는 특징이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말씀드린 어프로치에 대한 서머리인데요. 인코더 부분은 전반적인 구도로 VIT를 따르고 입력으로 들어갈 때 입력 패치의 일부분을 마스킹을 하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인코더는 그 셀프 어텐션 기반으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띄게 되고요. 인코더의 아웃풋에서 나온 그 마스크의 패치에 해당하는 위치에 마스크 토큰을 추가를 하고 디코더에 들어가기 전에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다시 추가한 뒤에 디코더를 통해 나온 아웃풋을 다시 리쉐입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디코더 아웃풋이 프리딕트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간의 마스킹된 부분에 대한 MSA 로스를 개선하여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요. 추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는 디코더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 사용자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이미지 내 엑스페리먼트입니다. 그 전에 먼저 파인 튜닝이랑 리니어 프로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를 고정하지 않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전체적으로 재학습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비해 리니어 프로빙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를 고정한 후 마지막에 NLP 같은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해당 레이어에 대한 학습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실험은 일단 VIT의 라지 모델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들은 오리지널 VIT 대비 스트롱 레귤레이제이션 레시피로 기존 논문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MA는 그 파인 튜닝에서 200 에폭을 학습한 스크래치 VIT 대비 단 50 에폭만 사용함으로써 그 2.4% 정도의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다양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바탕으로 그 MA의 특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킹 레시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스킹 비율에 대한 실험으로 마스킹 비율 75% 수준에서 리니어 프로빙, 파인 튜닝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버트의 15%와 대조적이고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했던 20에서 50%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마스킹으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니어 프로빙과 그 파인 튜닝 성능의 트렌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성능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반면에 파인 튜닝은 40%에서 80%까지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 모든 파인 튜닝 결과가 앞서 보았던 스크래치 트레이닝 결과인 82.5%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코더 디자인 부분입니다. 표 A를 보시면 디코더의 뎁스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리니어 프로빙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리컨스트럭션 역량을 학습을 하기에 만약에 디코더의 뎁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인식을 담당하는 인코더의 일부 레이어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들은 인코더가 온전히 리코그니션, 인식 작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백본을 프리즈하는 리니어 프로빙의 성능이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이어의 웨이트를 고정하지 않고 학습시키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그 리컨스트럭션에 특화된 레이어도 다시 그 리코그니션 작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인 튜닝의 디코더 기프의 영향력이 적고 싱글 블록의 디코더 또한 파인 튜닝으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디코더 레이어의 수도 적게 가져가고 학습의 추가적인 속도의 이점도 얻을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토큰 부분입니다. 앞서 인코더는 마스크 토큰을 생략한다고 했는데요. 성능적인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특히 리니어 프로빙의 성능 차이가 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토큰은 실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코더의 학습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리니어 프로빙의 성능 차이로 드러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능적인 그 플롭스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인코더 그 토큰의 스킵 과정과 그 경량 디코더를 적용하면서 파인 튜닝 성능은 유지되고 프리트레이닝 속도가 향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리컨스트럭션 타겟인데요. 저자들은 그 펄 패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로컬 컨트라스트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실험으로 PCA를 활용했는데요. 패치로 쪼갠 상태에서 PCA를 적용해서 96차원으로 인베딩을 시킨 뒤 결과를 그 타겟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생각보다 차원을 줄였는데도 성능 하락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앞선 두 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MA는 하이 프리퀀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요. 옆에 표를 보시면 논 부분은 센터 크롬만 적용했음을 의미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리존탈 플립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센터 크롬만으로도 84 정도의 성능으로 하락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 이터레이션마다 적용되는 랜덤 마스킹 효과로 어그멘테이션 없이도 충분히 트레이닝 레귤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어그멘테이션에 크게 의존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비교하여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샘플링 전략인데요. BIT에서 적용했던 블록 와이즈 마스킹과 그리드 마스킹을 대조군으로 실험을 했고요. 다른 마스킹 대비 랜덤 마스킹의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블록 마스킹을 적용했을 때는 트레이닝 로스가 불안정했고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좀 이런 블러리한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와이즈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이 샤프하면서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좀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스케줄인데요. 트레이닝 과정이 길어질수록 정확도는 우상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리니어 프로빙의 포화는 1600 에폭에서도 관찰이 되지 않았고요. 저자들은 모커 V3가 300 에폭에서 포화가 된 것에 비해 마스크드 오토인코딩은 포화되지 않아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소드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MA 인코더는 에폭당 패치의 25%만 보는 반면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인코더는 에폭당 200% 또는 더 많은 패치를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와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최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였던 다이노랑 모코 V3 그리고 VIT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VIT 휴즈는 그 바닐라 VIT 네트워크로 당시 소타였던 그 볼로의 성능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VIT 대비 1 에폭 기준으로 3.5배 빠르고 모코 V3보다 그 전체 에폭 기준으로 1.16배 빠르다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비교 자료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JFT 300M 데이터로 학습한 오리지널 VIT 성능보다는 낮은데 그 MA는 데이터가 적은 단 이미지넷 1K만으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점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저자들의 그 스트롱 레귤라이제이션이 VIT 트레이닝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셜 파인 튜닝입니다. 저자들은 단순히 리니어 프로빙만으로 프로토콜을 점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해당 실험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학습을 할 때 리니어 레이어가 아니라 끝에서 몇 개의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 할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 MA의 파인 튜닝 성능은 잘 나오는 반면에 리니어 프로빙의 성능은 모코 V3 대비 저조했습니다. 여기서 리니어 프로빙이란 그 파인 튜닝 블록이 0인 지점, 요 맨 앞에 있는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단 한 개의 블록을 추가함으로써 그 이전에 73.5% 수준에서 81.5%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MA 같은 부분에는 레프레젠테이션은 선형적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강력한 그런 넌 리니어리티 피처를 추출한다고 저자들은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그 파셜 파인 튜닝 실험은 분명히 피처의 표현력을 검증하는 실험으로서 단순히 리니어 프로빙 말고도 이렇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러닝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각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등 태스크별 그 트랜스퍼 러닝을 실험을 했는데요. 각 태스크에 맞는 성능 지표와 데이터 셋을 설정을 하고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MA의 프리트레이닝 성능은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성능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A는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졌고 토큰 기반보다 픽셀 기반의 MA가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정교화된 픽셀을 대상으로 두는 것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차이는 없으며 그 MA에서 토큰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저자들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NLP 분야에서 데이터 일부를 가리고 제거된 그 해당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 학습하는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좋은 성능을 보이며 잘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 논문을 통해 일종의 그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구조인 그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를 도입해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미지는 단어의 시각적 유사체일 뿐 그 임의론적인 분해가 불가능한 그 기록된 빛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마스크드 오토인코딩은 높은 비율로 의미를 형성하지 않을 그 랜덤 패치를 마스킹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 픽셀 레벨에서의 리컨스트럭션을 하며 학습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으로 비전 테스트에서도 그 마스크드 오토인코딩은 복잡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런 재구성을 추론해낼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